과거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쳤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태였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경제 상황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당시에 한국은 일본인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일본은 항상 한국을 비하하며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일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과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은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파리와 함께 세계 5대 도시로 불릴 정도로 변화하였고,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가난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이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백화점 매출 순위의 변화는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일본이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21년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연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의 경제력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의 소비 문화 역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길거리에는 외제차와 슈퍼카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비웃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이뤘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큰 역할을 했죠.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하여 한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되었죠. 반면 일본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백화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본의 백화점들은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침체기를 겪었고, 이제는 소비 욕구마저 떨어져 백화점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를 구축한 것이죠. 일본의 백화점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쿄의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이나 오사카의 한큐 우메다 백화점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백화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추월을 당한 이유에 대한 기사에 다양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이야? 한국 세계 2위를 한 게? 이건 모두 아베노믹스 덕분임을 잊지 마라. 지금 일본의 성장력을 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에게도 밀릴 것 같아 보여. 통화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것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 어느새 일본은 사회주의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다. 경쟁에서 진 사람만 기분 좋아지고 있어. 내두익이 정신 승리하고 악큐 같은 사고만 강화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경제를 착실하게 발전시켜왔지. 한국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근면함으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뤄 일본 이상이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어. 지금도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한국과 비교하자면 지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제1교포들. 한국과 비교하면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실감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최고인데 가면 더 편할 것 같다. 한국은 패자에게는 엄격한 나라라 그 패자들이 일본으로 오는 거지. 내두익은 이런 지적을 받아도 상대를 좌익이라고 외치기만 하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일본은 내누익과 자민당을 밀어내고 일본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디플레로부터의 탈피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 같아 보여. 빈곤율은 일본 쪽이 훨씬 높은 것 같네. 이미 부자들은 재빠르게 외화로 바꾸고 있는 중이야. 즉, 일본은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 설명되지. 한국은 모두 고학력, 고소득이고 과학기술과 AI 산업으로 이루어진 선진국이라 일본에 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일본은 우수한 인재들의 월급이 너무 싼 것 같아. 반대로 공무원들은 너무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이며 10년 후쯤에 한국, 대만에 추월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이미 한국에는 밀렸어. 수치를 보면 바로 알 거야. 실질 GDP에서는 독일한테 밀리지도 않았어. 한국도 한정적인 범위만 보고 일본을 제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 같은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수입은 변하지 않으니 당연하겠지. 실제로는 빚만 가득할 뿐이지. 얼마 전에 일본을 넘었다면서 왜 생활이 어렵다는 건데? 패배자들을 위한 낙원 국가. 그것이 일본이야. 몰락전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이야. 그래도 주가만은 돌아오고 있어. 내두익 이 바보놈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한국이 곧 붕괴될 거라고 말해온 거냐? 패배자가 떠드는 것만 봐도 몰락 중이라는 거지. 근데 왜 한국 대학생들 취직률이 그렇게 나쁜 거야? 너 같은 경계지능놈들이 아직도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자민당 당선 확실한 거지. 일본은 앞으로도 이 노선을 쭉 이어갈 것 같아. 아베는 이미 없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에 대해 말할 거지? 수치 조작하지 않으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건 한국이지. 한국 붕괴한다고 20년을 떠들더니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있구나. 일본은 목축이나 사냥이나 하며 살아가는 상태까지 쇠퇴할지도 모르겠네. 고이즈미, 다케나카, 아베, 아소가 일본을 박살냈어. 한국은 알아서 잘할 테니 너희는 일본 걱정이나 했음 좋겠네. 한국이 더 잘 살지.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앞질러 버렸어. 재무성의 인플레보다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 낫다, 디플레하는 것이 낫다 라는 비정상적인 사상의 바탕으로 결국 점점 경제 쇠퇴되는 것 같네. 이겼으면 됐으니까 더 이상 일본을 신경 쓰지 않길 바래. 대체 한국은 언제 붕괴되는 거지?
오히려 이쪽 나라가 붕괴 직전인 것 같은데? 일본의 저성장은 정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인 자체가 현상 유지를 좋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 탓이지. 옛날에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산업에 일본인들도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부정적인 사람이나 기업이 가득하니까 말이야. 정치는 그런 지금 일본의 국민성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야.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도 저하되어 끝나가고 있어. 우수한 인재도 모두 미국으로 도망가서 재미교포 수에서도 일본인보다 많지. 일본 주가는 30년에 걸쳐 사상 최고. 그에 비해 외국 주가는 30년에 걸쳐 몇 배 줄어들었어. 참고로 미국은 일본의 14배 정도 되지. 대단했던 80년대 일본도 벌써 40년 전인 것 같네. 일본이 몰락한 건 미국 때문이지. 이런데도 같은 놈들이 재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지. 오히려 일본의 역습이 시작되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건 좌익뿐인 것 같네. 아직도 일본 만세인 녀석들 열심이야. 근데 이제 엔화를 탐내는 선진국은 없지. 일본은 경쟁을 피한 채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 정말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질렀다면 왜 일본의 여신을 원하는 거지? 통화스와프도 한국 측이 필사적인데 말이야. 아베노믹스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어. 그리고 그 시도에서 졌을 뿐이야. 앞으로 일본은 소비에트처럼 될 것 같아. 한국 부러워. 일본이 한국과 겨루고 있다는 것부터 일본이 쇠퇴했다는 것이지. 20년 전에는 비교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 어라? 내두익 이론과 다르지 않아? 얘네 말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파탄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빗나갔는데 패배자 내두익은 부끄럽지도 않나? 일본이 한국에 완전 패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본은 한국을 추월할 수 없지. 이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